자, 30페이지 떠주세요. 떠주세요. 부대끼다 어간이 어디에? 근데 부대끼다 자체는 어간으로 따지면 부대끼까지 봐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접사가 붙어도 무조건 다 앞에까지 끊어야지 어간은. 맞잖아. 그러니까 어근이 뭐냐고 하면 그거는 나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부대끼다라고 할 때. 근데 어근도 부대끼다라고 하면 그냥 부대끼까지 어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원을 좀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원 사전을. 근데 이제 어원을 만약에 찾았는데 어원이 불분명하면 무조건 부대끼까지가 어근이야. 어근이죠. 어간이야. 그러니까 어간을 네가 물어봤으니까 어간은 무조건 다 앞에까지지. 그래서 공부하다도 하가 접사지만 공부하까지가 어간이잖아. 자, 30페이지 교체 부분 봅시다. 비음화입니다. 비음화. 자, 우리가 무슨 화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닌 것이 그게 되다라는 의미로 화를 쓰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되는 것이 비음화인데, 자, 비음화를요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건 실제로 있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편의상 나누는 거야. 내가 첫 번째 비음화랑 두 번째 비음화, 첫 번째라고 안 할게요. 순서가 있어서. 자, 1번 비음화랑 2번 비음화라고 할게요. 알겠죠? 1번 비음화, 2번 비음화라고 할 건데, 1번 비음화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뭐냐면요,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니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구조를 만들자면 기역이 뭘로 바뀌는 거? 이응으로 바뀌는 거. 디귿이 뭘로 바뀌는 거? 니은으로 바뀌는 거.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야. 이건 고정이야. 안 바뀌어요. 그냥 이렇게만 바뀌어요. 기역이 니은으로 발음될 수 있어? 없어요. 기역이 미음으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얘네 서로 뭐가 같기 때문일까요? 동일한 조음 위치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발음되는 위치가 똑같은 거야. 기역이랑 이응은 전부 무슨 소리야? 여린 입천장 소리죠. 디귿이랑 니은은 잇몸 소리고요. 비읍이랑 미음은 입술 소리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고정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니은, 미음을 만나면 뭘로 바뀐다?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데, 자, 비음화 중에서 1번 비음화 있죠? 얘 천사입니다. 천사. 왜 그럴까요? 예외 없습니다. 환경이 만들어지면 전부 변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빠르게 연달아서 발음하면. 물론요, 여러분들, 국물이잖아. 근데 얘를요, 나는 국물을 마셨어 라고 안 하고, 나는 물을 마셨어 라고 해서 중간에 띄워, 숨을 띄워.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휴지를 준다라고 하거든요. 중간에 휴지를 주면 안 생겨요. 뭐 할 때만 생기는 거야? 연달아서 발음할 때만 생기는 거야. 물 하면 안 생겨. 근데 국물 이러면 생기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기억이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뭘로 되는 거야? 변하는 거죠. 그러면 영향을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야? 화살표 생각해봐. 미음이 이응한테 주는 겁니다. 맞죠? 화살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예외 없어요. 환경이 만들어지면 다 이렇게 발음됩니다. 한국 사람은 다 이렇게 발음하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서로 다른 어절 사이에서도 생깁니다. 연달아서 발음하면. 예외가 없기 때문에. 밥 먹다, 책 넣는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어절.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 달라도요, 얘를 그냥 빠르게 읽으면 무조건 생기는 거야. 발음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이제 1번 비음화입니다. 1번 비음화. 알겠죠? 천사야, 얘는. 그래서 뭔가 좀 애매하잖아. 그게 내가 자꾸 예외 없는 거 이렇게 짚어주는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뭔가 내 머릿속으로 사고를 할 때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 예외 없는 애들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걔를 바탕으로 얘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렇게 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거는 이제 예외가 있는 기준들을 좀 따지면 되겠지. 근데 그러려면 나도 예외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 맞죠? 자, 다음 리을의 비음화를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얘는요 2번 비음화라고 할까요? 2번 비음화. 자, 리을이 비음으로 바뀌는데 동일한 조음 위치에 있는 비음 뭡니까?
니은이죠. 그래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을 리을의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떨 땐 일어나고 어떨 땐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그 기준이 뭔데요? 기준도 불분명해. 그래서 사실은요,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현상과 관련된 건요, 학교에서 프린트 나눠주면 거기 있는 거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근데 단어는 외우되 왜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 알겠죠? 자, 얘는요, 주로 한자어에서 일어납니다. 주로 한자어에서 일어나고 이음절 한자어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앞말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자음이 있어야 돼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 리을이 아닌 자음이야. 그러니까 자음인데 또 뭐는 되면 안 돼? 리을이면 안 돼. 리을이 아닌 자음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으니까 영향은 어떻게 주는 거야? 이응이 리을에게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받침이 얘한테 영향을 줘서 어떻게 발음된다고? 종로 이렇게 발음된다고. 침략 이렇게 발음된다고. 자,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리을의 비음하고요. 얘네 두 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편의상이야, 편의상. 알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1번 비음하랑 2번 비음하가 합쳐진 형태로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념적으로. 실제로 그런 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얘를 순서로 따지자면요. 생각해봐봐. 순서로 따지면 지금 여기에 독립해가지고 최종 발음이 독립이 됐잖아. 맞죠? 자, 그럼 생각해봐봐. 이 기억이 뭐가 됐다는 거야? 최종 발음으로. 이응이 됐다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뀔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개밖에 없지. 뭐야? 다음 글자가 뭐여야만 돼요? 니은 또는 미음이어야만 돼. 이거 이해돼? 수빈아?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기 위해선 조건이 뭐야? 전제 조건이 뭐야?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니은 또는 미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지.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현상이잖아. 기억,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앞에서 바뀌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야? 기억이 이응으로 발음되기 위해선 얘가 니은이나 미음이어야만 된단 말이야. 얘가 몰라. 뭔진 몰라. 독이 독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초성이 뭐가 있어야 돼요? 니은 또는 미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원래 표기 뭐야? 립이잖아. 그러면 리을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니은 또는 미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리을이 미음으로 바뀌는 의문규칙은 없거든. 맞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 얘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순서는요, 항상 2번, 그러니까 2번 비음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번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의문변동 순서야. 알겠죠? 그래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고 나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면 안 되고요. 뭐가 먼저 바뀌어야 돼? 리을이 니은으로 먼저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영향을 줘야지 기억이 바뀔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얘 예외 없다고. 예외 없기 때문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뀔 수 있는 경우는 뒷글자에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독과 닙으로 되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독과 닙으로 되고 그 다음에 최종으로 뭐가 되는 거야? 동과 닙으로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변하고 이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하면 돼. 글자는 바뀔 거 아니야 나중에. 맞죠? 그러니까 바뀐 걸 생각해 보면 지금 기억과 리을이 뭘로 변했어? 이응과 니은으로 변했어. 변동 몇 번 일어났어? 2번 일어난 거야. 맞죠? 두 개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각각의 변동이 어느 순서로 일어났는가를 살펴봤을 때 이거는 순서를 따질 수 있어. 순서를 따질 수 없는 변동도 있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동시에 변하는 거. 이런 애들은 순서를 따질 수 없잖아. 그런데 얘네는 서로 붙어 있잖아. 그러면 순서를 따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자음을 비교했을 때 얘가 먼저 바뀌고 나서 얘가 바뀌어야지 말이 맞다고. 얘가 먼저 바뀌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 이해돼요? 우리가 배웠던 이 규칙 안에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고들을, 이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비도 마찬가지겠죠. 봐봐, 비읍이 미음으로 발음되고 싶어. 그럼 환경이 뭐가 만들어져야 돼? 뒤에 리을이 다른 걸로 바꿔줘야지.
니은 또는 미음으로 바뀌어야지. 근데 리을이 미음으로 바뀔 수는 없단 말이야. 좋은 위치가 똑같은, 발음되는 위치가 똑같은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성이 니가 먼저 되고 나서 앞에 있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거죠. 얘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 바뀌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 안에서 비음화가 2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걸 이제 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준 거야. 자, 다음 유음화입니다. 유음화. 유음화는요. 유음이 뭐였어? 리을이었다. 그쵸? 자, 그래서 리을이 아닌 애가 리을이 되는 게 유음하겠지. 유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뭐가 리을이 되냐면요. 니은이요. 리을로 변합니다. 그게 끝이야. 근데 얘는 환경이요. 앞에 리을이 있든 뒤에 리을이 있든 전부 영향받습니다. 앞 글자에 리을로 끝나가지고 첫 글자에 니은으로 시작하든 여기에 끝 글자가 니은이라서 다음 글자가 리을로 시작하든 전부 뭘로 바뀝니까? 리을로 바뀝니다. 그럼 쌤 이것도 예외 없어요? 아니, 예외는 조금 있어. 아주 드물게 있어. 그래서 얘는 100%는 아니야. 자, 100%가 아닌 환경은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요, 앞 뒤에 다 가능합니다. 칼날 같은 경우는 뭐야? 여기 리을이거든. 맞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니은이 뭘로 바뀌어요? 리을로 바뀌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최종 발음은 칼날이 됩니다. 신라는요, 니은이 있습니다. 뒤에 리을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봐봐봐. 유음도요, 지금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바뀐 거잖아. 그러면 모음과 자음이 만난 게 아니고 어떻게 만난 거야? 자음과 자음이 만난 거지. 비음화도 똑같아요. 비음화도 자음과 자음이 만난 거지.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변동이 생기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서로 붙어 있어야 돼요. 경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시옷, 이, 니은, 리을, 아로 구분하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맞죠? 자, 이럴 때 지금 리을이 뒤에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영향을 줘서 최종 발음은 신라가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봐. 얘는요, 화살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리을이 얘한테 영향을 준 거야. 자, 아까부터 화살표 표시를 왜 하냐면요, 우리 변동은요, 순행과 역행이 있습니다. 순행은 뭐냐면요, 순행과 역행이 뭐냐면 우리가 글 읽는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우리가 글 읽는 방향. 그래서 그 방향과 똑같은 방향을 우리는 순행이라고 합니다. 글 읽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가 만들어지는 걸 역행이라고 해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방향으로 화살표가 만들어졌으니 뒷글자가 앞글자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맞죠? 그걸 전부 역행이라고 합니다. 앞글자가 뒷글자에 영향을 주는 걸 전부 순행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비음화 올라가 봅시다. 아까 1번 비음화, 2번 비음화 있었어요. 1번 비음화 지금 화살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 방향으로 되어 있지. 다야, 그럼 이거 순행이야, 역행이야? 역행이 되는 거죠. 얘는 뭐야? 앞글자의 받침이 뒷글자의 초성으로 화살표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이거 순행이야, 역행이야? 순행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칼날 어떻게 되겠어? 순행이겠지, 화살표가. 이해되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역행이 되는 거야. 무엇의 영향으로 바뀌었는지. 신라라고 했으니까 얘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거든. 얘만 바뀌었잖아. 그러면 동력 화살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안 바뀌고 얘는 바뀌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행적 유음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음화 끝났어. 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요? 권력 이렇게 적혀 있다. 그렇죠? 얘 발음 어떻게 되는데?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권력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니은 플러스 리을은요, 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유음화가 안 일어나는 환경이 있어요. 그럼 유음화가 안 일어나면 뭐가 일어날까요? 제발. 음절이 이렇게 있어. 여기 니은으로 끝났어. 초성이 리을이야.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맞죠? 자, 권력은요, 지금 리을해서 유음화가 일어났죠. 근데 니은 리을은요, 유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지만 또 뭐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할까요? 얘가 둘 다가 만약에 한자어라면
이음절 한자어야. 그럼 뭐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받침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비음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판단하는데요? 이게 진짜 골치 아픕니다. 자 보세요. 니은과 리을이 만날 때요. 유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있고요.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거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좀 복잡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유음화가 일어납니다. 형태소의 경계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가 형태소의 경계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도 잘 몰라. 얘가 왜 여기서 형태소의 경계가 지어진지를 나도 그냥 결과를 놓고 보는 거야. 진짜.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프린트로 나눠줄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한다? 그냥 닥치고 외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만 외우면 되냐면 얘에 해당하는 애의 발음을 외우면 돼. 발음을 외워놓고 나중에 써봐. 발음을. 그러면 비음화 일어났네. 그럼 그냥 여기 해당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뭔데? 여기 해당해요. 얘가 숫자가 훨씬 적어. 알겠죠? 그래서 얘만 외워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리을의 비음화가 그냥 니은 리을이 연달아 있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이외에 또는 학교에서 정해주는 시험 범위 이외의 단어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오면 너무 치사한 거고 그냥 틀리세요. 자 보세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생각해서 맞추던가.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권력이라고 하면 봐봐. 얘가 지금 권력으로 발음된다고 했잖아. 맞죠? 그럼 그냥 얘는 하나의 형태소로 보는 거야. 결론적으로. 결과적인 거야 이거. 근데 얘는 어떻게 발음되는지 압니까? 공권력으로 발음됩니다. 똑같이 권력이야. 근데 얘는 공권력으로 발음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요렇게 형태소가 나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형태소의 경계가 있어가지고 뭐가 된다? 앞말의 받침이 뒷말에 영향을 줘서 권력이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권력은 권력인데 공권력은 공권력이라고.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하필 얘가 딱 여기 걸려서 그래요. 생각해보면 이 력이라고 하는 건 평소에 어디에서도 많이 씁니까? 마찰력, 뭐 중력, 무슨 력. 얘 발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떠한 힘을 나타내는 전미사처럼 쓰이거든. 조금 이거는 고급화된 표현인데 얘를 왜 형태소의 경계라고 보냐면 자 이거는 이해 안 되면 그냥 아 하고 넘어가세요. 이해되는 사람만 이해해. 잘 보세요. 얘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맞춤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전미사처럼 사용되는 한자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전미사처럼이라고 할게요? 한자는 사실 다 뜻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전미사는 형식 형태소잖아. 그래서 전미사처럼 쓰인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전미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있으면요, 얘는 전미사처럼이잖아. 그러니까 형태소가 나뉜다고 보는 거야. 어근접사로. 이해돼요? 자, 그래서 형태소가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된다? 공권력으로 발음이 되는구나. 라는 걸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알겠죠? 전미사처럼 사용되는 한자어 이건 이해 안 되면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은 뭐라고만 생각하면 돼? 형태소의 경계에서 생겼고요. 이 리을의 비음화, 니은 리을이 연달아서 오는데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은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그냥 지금 얘기도 안 해줄 거야. 학교에서 나오면 그냥 프린트 보고 외우세요. 알겠죠? 얘만 외워, 얘만. 뭘 외우라고? 발음만 외우라고, 발음만. 그러면 적혀 있는 거 보면 오씨, 이 비음화가 일어났는데 안 일어났어. 그런 거야. 그냥 형태소의 경계가 지어졌구나. 발음만 외워놓으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나는 지금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그냥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알겠죠? 실제 여러분들 시험 대비할 때는 발음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유음화, 비음화였습니다. 자, 다음 구개음화 보도록 할게요. 구개음화는요, 구개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 입천장이라고 했어.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입천장 소리는 두 가지가 있죠. 여린 입천장 소리랑 센 입천장 소리가 있어요. 자음표, 모음표 머릿속에 바로 안 떠오르면 제발 집에 가서 외우세요. 이것을 얘기 안 합니다, 앞으로. 알겠죠? 표는 외우세요, 알아서. 자, 구개는 입천장이라는 뜻이고요. 입천장은요, 연구개, 경구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연구개, 경구개 중에 뭐에 해당하는데? 경구개에 해당합니다. 경구개음이야, 경구개음. 자, 그래서 경구개음화잖아. 그럼 경구개음이 아닌 애들이 경구개음이 된다는 거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디귿, 티읕이 이 또는 반모음 이를 만나면 뭘로 바뀐다? 지읒이랑 치읒으로 바뀐다. 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구개음화야. 근데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야요요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 야요요유 이렇게 연결하면 돼.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쌤 얘도 있는데요. 걔 빼. 자, 야요요유 이런 애들이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또는 반모음 이로라는 말이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문법 규칙에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으로 적을 때도 있고요. 또는 이 또는 야요요유로 적을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 마음대로야. 그 교재 만든 사람 마음대로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는 순간 이거를 그냥 같이 연결해서 떠올리면 됩니다. 알겠죠? 이 또는 야요요유 또는 이 또는 반모음 이. 알겠죠? 이런 애들이,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뭘 만나야 되냐면요,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됩니다. 어미나 접사를 만나야 돼요.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는 말이 만들어질 때요, 형식 형태소 하나만 가지고 말이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형식 형태소는 반드시 뭘 필요로 하는데? 실질을 필요로 합니다. 맞죠? 얘는 혼자서 말이 될 수 없거든. 맞죠? 얘 형식 형태소가 문법적으로 쓰이려면 반드시 뭐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근이나 어간이나 뭔가 실질 형태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반드시 뭐가 생긴다는 뜻일까요? 형태소의 경계가 생긴다는 뜻이야.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구개음화도요,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난다?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알겠죠?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형식 형태소 혼자만 쓰이는 말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위에 아까 얘도요, 형태소의 경계에서 생기고 얘도 형태소 경계에서 생기고. 그래서 요즘은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예전에 고3 문법 문제 중에 조금 어려운 게 뭐였냐면, 이제 형태소의 경계에서 생긴 의문의 변동과 형태소 안에서 일어난 의문의 변동을 가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얘도 들어가 있고 얘도 들어가 있었어. 그럼 뭐야? 그냥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알면 아는 대로 풀고요. 문법 규칙을, 의문 변동 규칙을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형태소를 직접 다 나눠보는 거야. 형태소 나누는 것도 이제 뭐 자기가 잘하면 상관없지.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읽고 풀어라라고 하는 형식의 문제가 고3 모의고사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해보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실질 형태소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굳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굳이라고 하면서 부사로 쓰잖아. 근데 이 굳이가 사실은요, 이 용어인 굳다에서 나왔습니다. 굳다의 굳에서 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굳이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소리 날 때 어떻게 소리가 난다고? 굳이 소리 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해돋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돛은 어간이잖아. 맞죠? 돛다잖아. 돛다. 어간 뒤에 원래 어미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미 대신에 어미 빼고 뭐가 붙어 있는 거야? 전미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품사가 바뀝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쌤이 시간 나면 또 할 텐데, 우리말에서 전미사가 붙으면요 품사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말에서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 전미사밖에 없거든. 자, 그래서 어간 뒤에 어미가 붙어 있었는데 어미가 안 붙고 돛다에 돛에다가 이가 붙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발음할 때 해도지가 된다. 전미사가 붙어서. 자, 미다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밭이 예쁘다. 밭이 넓다 라고 하면 밭 뒤에 주격조사죠. 주격조사. 격조사가 붙어가지고 조사가 붙어가지고 지금 뭐가 된 거야? T가 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봐. 얘를 의문으로 생각해보면 얘가 비읍, 아, 티읕하고 뭐야? 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비읍, 아, 치읓, 이로 변한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티읕과 이가 만나서 치읓과 이로 변한 거야. 이해되죠?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의문을 그냥 다 나눠보잖아요. 알겠죠? 자, 다음 다치다. 잘 보세요. 다치다 할 때 히도 전미사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 기본형은 닿다란 말이야. 닿다. 맞죠? 그래서 여기 히가 붙었어. 그러면 원래요, 여러분들 디귿과 히읗이 만나잖아.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야 되냐면 티읕 소리가 나야 됩니다.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티읕 소리가 나야 돼요. 얘 발음 어떻게 돼? 노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히읗과 디귿이 만나면 티읕이 발음되는 거 우리가 어디에 언제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싸타, 싸치 이런 것들. 맞죠? 노타, 놓고. 자, 그래서 얘도 원래 규칙대로 하면 뭐가 돼야 돼? 다티다가 돼야 되거든. 다티다가. 그런데 티읕이 이를 만나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돼버려? 다치다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변동 한 번 일어나서 두 번 일어났어. 두 번 일어난 겁니다. 알겠죠? 다치다가 다치다가 되는 건 변동이 두 번 일어난 겁니다. 의문의 개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가 줄었습니다. 맞죠? 왜? 두 개가 만나가지고 하나가 됐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걸 축약이라고 합니다. 축약이 뭐였어?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경우라고 했잖아. 맞죠? 티읕은 히읗도 아니고 티읕은 디귿도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A랑 B가 만나서 C가 됐거든. 그래서 이게 축약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줄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체로 변동이 된 거지. 국외음화는 교체야. 알겠죠? 그래서 하나 줄어들고 그대로 유지되고, 그래서 음운 최종 하나가 줄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국외음화가 실현이 된다. 그럼 아까 쌤이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네, 맞아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잔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환경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국외음화가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이거는 이 또는 반목 이는요, 소리가 모음표로 그려보자면 이는 어느 모음에 해당합니까? 고중저 중에 어디에 해당해? 고모음에 해당하죠. 이, 에, 으, 아 이렇게 되죠. 이, 에, 웨, 위, 으, 아 이렇게 되잖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맞죠? 자, 그래서 얘는 고모음이야. 그럼 혀가 어디에 있어? 위쪽에 있어요. 디귿이랑 티읕은 무슨 소리입니까? 잇몸 소리야. 맞죠? 혀 끝이 어디로 나가야 돼? 저 입 앞까지 나가야 돼. 이해되죠? 그런데 지읒이랑 치읒은 어떻게 되게요? 세니천장 소리이기 때문에 지읒, 치읒은 애초에 혓바닥이 위에 있어요. 왜? 세니천장은 세니천장이랑 혓바닥이 만나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읒을 발음할 때 이미 혓바닥이 위로 올라가 있다고. 고모음도 혓바닥이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DT보다 지치가 발음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DT가 지치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안 변했어. 옛날에는 안 변했어. 조선시대 때는 안 했어요. 이게 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그 몇백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점점 이렇게 변하는 거야. 발음할 때. 이게 발음하기 더 쉽거든. 우리는 의문의 변동 또는 이제 어떤 글자나 발음이 변동되는 건 갈수록 발음이 어렵게 변하는 게 아니고 갈수록 발음이 쉽게 변하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DT보다 지치가 발음하기 더 쉽습니다. 특히나 앞글자에 뭐가 있으면 더 쉬워요. DT보다 지치가. 알겠죠? 그래서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왜 일어나는지까지는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되고요. 외워야 되는 건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죠?
드트가 이 이를 만나면 즈츠가 된다는 거. 자, 다음 넘어갑시다. 탈락입니다. 이제 교체 끝났어요, 여러분들. 교체가 의문분 변동의 거의 절반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교체를 진짜 빡세게 외워놔야 돼요. 자, 다음 탈락입니다. 자, 탈락은 A 플러스 B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A만 남거나 B만 남거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음분 단순화가 있는데 이 자음분 단순화는 대체로 뭐랑 같이 엮여서 나오느냐? 음절 끝소리 규칙이랑 엮여서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자음분 단순화 요거 겹받침 발음하는 건 여러분들 언제 다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다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겹받침은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앞자음이 나오면 되는 거. 리을 비읍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리을 비읍, 리은 지읒, 뭐 리을 비읍, 그다음에 리을 티읒,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 실제로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봐봐봐. 얘가 자음분 단순화, 그러니까 자음, 구는 물이라는 뜻이거든. 자음의 무리가 단순화가 된다는 거야. 왜 단순화가 되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혀가 하나라서요. 한 번에 자음을 두 개를 동시에 발음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를 동시에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혀가 두 개가 있어야 돼. 왜 그런데? 리을 발음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혀가 저 앞으로 가야 돼요. 잇몸소리잖아. 기역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혀가 저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본떠가지고 기억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혀뿌리가 뒤로 올라야 되잖아. 동시에 발음하는데 혀가 이렇게 돼요? 안 되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발음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가 탈락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각각의 겹받침들이 앞자음이 발음되는지 뒷자음이 발음되는지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어차피 얘 받침이잖아, 그쵸? 얘네 받침이 있는 단어를 그냥 내가 예시를 만들어서 외우면 됩니다. 내가 아는 단어로 그냥 넣으면 돼. 알겠죠? 그러면 니은 지은 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안다. 어떻게 발음돼? 돼? 안으로 발음돼. 돼. 그럼 앞자음이지. 그러니까 어떤 교재들이나 특히나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프린트 나눠줄 때 뭐를 얘기하냐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앞자음이 발음되는 경우, 뒷자음이 발음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리고 원칙은 앞자음이 발음되는데 뒷자음으로 발음되는 예외들이 있다. 그런데 그 예외들 중에서도 또 뒷자음으로 발음되는 예외들 중에서 또 앞자음으로 발음되는 예외들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럼 예외 두 개 외워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예외를 하나만 외우는데 대신에 그런 식으로 프린트가 나와 있거나 문제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도 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얘를 떠올려서 안으로 발음하니까 앞자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앞자음이야. 그럼 리을 비읍은 어떻게 발음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뭐야? 뭘로 발음되네? 얘 뭐야? 할다. 아, 할로 발음되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기억 시험 볼까? 잘 보세요. 둘 중에 하나만 발음될 수 있잖아. 맞죠? 자, 기억으로 발음되면 발음이 어떻게 돼? 목 이렇게 될까요? 목. 시옷으로 발음되면 어떻게 돼? 혀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못 이렇게 해야 돼. 맞죠? 그럼 얘는 목이야, 못이야? 목이죠. 그럼 기억 발음이지. 둘 중에 하나 각각 넣어보면 돼. 맞죠? 자, 그래서 예시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시 단어를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잘 안 쓰는 거. 리을 피읍. 잘 없어, 애초에. 자, 그래서 리을 피읍은요, 뭐가 살아남냐면 리을이 탈락합니다. 뒷자음이 살아나와요. 피읍이 살아남거든. 근데 피읍은 음절 끝소리에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비읍이 되는 거야. 그래서 리을 피읍은요, 비읍으로 발음됩니다. 자, 다음 리을 시옷도 진짜 없어요. 외골. 얘 외골입니다. 외골.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발음된다? 리을로 발음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발음이 외골이야. 그냥 발음만 알아두면 돼. 을다가 아니고 읍다라고. 그 다음에 외골, 외곳 이렇게 했을 때 외골이라고. 알겠죠? 둘 중에 하나 넣어서 발음해보면 돼요.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우는 건 예외만 외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격받침 중에서 예외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학생 때 다 했어요. 지금 다 중학과정이야. 리을 기억은요, 그래서 예시를 항상 뭐로 생각하냐면, 이거 고정이야. 내가 뭐로 외우라고 했어?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다 그러다니. 모든 학생들한테 이건 중학생, 고등학생, 고3까지 다 똑같아요. 리을 기억은 전부 다그로 생각하세요. 얘 리을로 발음돼요? 기억으로 발음돼요? 기억으로 발음된다. 그쵸? 다야, 이거 뭐라고 외우라고 했어? 뭐로? 기억 안 나지? 뭐라고요? 미쳤구나. 자, 예외를 얘기하면 어떡하니? 여덜로. 알겠죠? 여덜 또는 넓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얘도 여덥으로 발음 안 합니다. 맞죠? 자, 리을이 발음돼요. 얘는요, 봐봐. 원칙이야, 원칙. 얘도 원칙이야. 외우는 건 원칙을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나는 닭으로 발음하지 달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여덜로 발음하지 여덥으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얘는 원칙이야. 왜 원칙 얘기하는데? 그럼 예외는 뭘로 발음되기 때문에? 예외는 리을로 발음되기 때문에. 예외는 비읍으로 발음되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리을 기억의 원칙 발음은 뭐라고? 기억입니다. 그래서 수빈아,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리을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겹받침 있다고 했어요. 겹받침 두 개 다 발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영어에서나 가능한 거고요. 맞죠? 우리는 이렇게 발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데? 탈락시키면 돼. 필요 없는데 버려. 그럼 뭐야? 원칙 뭐라고 했어? 닭을 닭으로 발음한다면 얘도 반드시 뭘로 발음해야 돼요? 있다고 발음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칙을 생각하면 당연해지는 거야. 씨, 나 평소에 읽다가 발음 안 돼. 그럼 기억 있으니까 읽다로 발음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런데? 닭을 닭으로 발음하는 순간, 닭을 닭으로 발음하지 않는 순간, 얘도 이를 일으로 발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내가 머릿속에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들을 좀 해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닭을 닭으로 발음하면요, 익도 익으로 발음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 발음은 뭔데? 있다. 이게 원칙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원칙 자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도 다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을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뭐 넣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단어 외우라고. 넣어서 내가 아는 단어 적용해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냥 외울 필요도 없지. 이거는 그냥 단어만 적용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각자 좋아하는 단어 넣으시라고요. 알겠죠? 뭐만 리을 기억이랑 리을 비읍만 항상 닭이랑 여덟 생각하라고. 알겠죠? 닭이랑 여덟만 생각해요. 그러면 원칙은 기억이야. 그럼 리을 비읍의 원칙은 뭔데? 리을 비읍의 원칙은 뭔데? 리을인 거야. 여덜이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당연히 자음이 두 개니까 예외는 리을이자 비읍이겠지. 맞죠? 자, 그러면 예외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데? 이 리을 기억의 예외 상황은요, 어간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을 기억이 어간이어야 돼. 어간의 끝소리여야 돼. 그러고 나서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잖아. 그럴 때 뭘로 발음된다고? 예외로 발음된다고요. 그럼 예외는 기억이 아니니까 뭐야? 리을이지. 그래서 책을 읽고가 되는 거야. 읽다는 읽다야. 근데 읽고는 읽고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날씨가 정말 막다야, 막다. 왜? 닭을 닭으로 발음하면 막도 막으로 발음해야지. 맞죠? 날씨가 막다야. 맞죠? 닭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얘도 막이야. 말이 아니야. 맞죠? 날씨가 막다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상캐스터나 저기 아나운서들 다 막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그때는 뭘로 발음한다고? 말개로 발음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 애초에 빡세게 배워놨어요. 그래야 안 까먹어요. 그때 그냥 이거를 원래는 이해 안 하고 그냥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냥 거기대로 그냥 외운 거야. 그래가지고 닭을 닭 앞에 그것만 외워놓은 거야. 왜 그런지 모르고 그러고 나면 닭을만 닭 앞에만 기억나지 이게 왜 그런지가 모르잖아. 맞죠? 자, 그 다음 리을 비읍은
원칙이 리을이라고 했어요. 맞죠? 자, 잘 보세요. 그래서 넓다는 넓다야. 맞죠? 넓다는 넓다야. 그런데 이 예외가 리을 비읍 예외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 예외랑 넙 예외가 있어요. 널부터 보면요. 넓다는 넓다가 맞습니다. 맞는 발음이야. 그런데 널 뒤에 죽 적죽둥이라고 할게요. 중이 아니라 둥 적죽둥이 오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넙적 넙죽 넙둥이 됩니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가 된다고. 알겠죠? 자, 넙 뒤에 적죽둥이 오면 그때는 넙으로 발음됩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뭐야? 넓다처럼 널로 발음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기본형은 넓다인데요. 넓적 넙죽 넙둥만 넙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밥은요. 그냥 애초에 발음 자체가 밥입니다. 얘는 발이 없어. 어이씨. 얘는 애초에 발음 자체가 그냥 밥입니다. 그냥 밥. 그래서 밥다야. 이건 뭔데 그러면? 밥고 지를 붙인 건데 밥지. 그러면 선생님 얘도 밥은이에요. 그건 아니지.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잖아. 연음하면 발분이지. 맞죠? 얘는 발분이야.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자음으로 시작한 거야. 밥고 밥지가 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겹받침의 어떤 탈락 유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음분단수나 겹받침 관련해 가지고 얘도 음절 굿소리와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뒷자음이 4개로 볼게요. 자, 그래서 겹받침 어떤 글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또 어떤 글자가 올 거야. 이 글자의 초성이 그러니까 이 글자가 아예 없는 경우, 그러니까 형태소가 없는 경우, 겹받침으로 끝났다고. 얘로 끝났어. 그러면 변동이 일어나 안 일어나? 변동이 일어나지. 탈락하죠. 탈락이 일어납니다. 왜? 닭 뒤에 아무 형태소가 오지 않을 때. 이 X가 아무 형태소도 오지 않을 때야. 맞죠? 닭 뒤에 아무 형태소도 오지 않을 때 탈락이 일어납니다. 닭으로 발음되니까. 자, 그 다음 자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오면 마찬가지로 탈락이 일어납니다. 닭장 이러면 맞지? 리을 탈락합니다. 닭장. 자음으로 시작하면. 자, 다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어떻게 되는데? 탈락 일어납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변동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대표음으로 바뀐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음절 구소리 규칙 기억납니까? 대표음으로 바뀝니다. 탈락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연음되죠. 그래서 닭하고 그 다음에 앞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닭앞에가 되는 거지. 탈락하고 나서 연음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글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자음이 아무것도 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에 두 개 발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쪼개줘요? 앞 뒤로 쪼개줘가지고 뒤에 있는 데만 연음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종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달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음운 개수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을 기억은 두 개의 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건 하나의 음운으로 보죠. 이거는 두 개의 음운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의문이야. 맞죠? 근데 얘는 발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뒤로 넘겨요. 맞죠? 자,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올 때는 항상 자,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안 적어도 돼. 소리값대로 표시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제 소리값대로 적는다고. 리을 기억 소리값을 그대로 다 살린다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알겠죠? 자, 그래서 달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탈락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연음이 되죠.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는 변동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납니다. 탈락 안 됐으니까 변동 안 일어나고요. 연음은 변동 아니라고 했죠. 변동 안 일어나요. 알겠죠? 변동의 수 없습니다. 변동의 수 빵점이야 빵점. 자, 여기까지가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자음 탈락 봅시다. 자음 탈락. 자, 자음 탈락은요, 둘 다 용언에서 활용됩니다. 용언에서. 이제 용언 어간에 있는 리을이과 히읗이 탈락하는 환경이야. 자, 그래서 용언 어간에 리을이 있잖아요. 이 리을이요, 니은과 시옷 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합니다. 사실 더 있어요. 이게 더 있는데 그냥 두 개만 알아도. 근데 이게요, 이렇게 안 돼 있고 뭐 는, 시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나눠 놓은 교재나 뭐 프린트도 있을 수 있어. 결국은 요거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간의 끝소리 리을이요, 니은 시옷을 만나면 그때는 탈락하는데, 이거는요 실제로 표기에도 반영이 됩니다. 근데 얘가 그러면 표기에 반영이 되는데 이렇게 의문 변동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 되게 규칙적입니다. 예외 없어요, 얘도. 알겠죠?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네. 모든 용언에서 일어나는 규칙적인 현상이라고. 살다의 리을이 어떻게 변해요? 는으로 변해요. 알다의 리을이 뭐야? 는이 아니라 는을 만나서 리을이 없어져요. 니를 만나서 어떻게 돼? 아니가 돼요. 사는 아니. 맞죠? 놀 플러스 느라, 노느라. 즐겁게 노십시오. 시옷으로 시작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그거를 리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리을 탈락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 갔냐? 복합어 형성에서 일어나는 리을 탈락이 있습니다. 자, 얘는요, 탈락이 일어난 거 맞아요. 표기도 바뀝니다. 근데 얘는 규칙성을 100%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예외도 있어서요. 예외가 많아서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소나무 바느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얘 원래 나누면 뭐야? 솔과 나무고요. 바늘과 질입니다. 맞죠? 자, 근데 얘네들이 전부 어떻게 된 거야? 리을이 탈락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합성어나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뭔데? 리을 탈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의문 개수 자체는 줄었기 때문에. 알겠죠? 탈락으로 보는데요.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규칙을 적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봐봐봐. 딸과 님을 합쳐요. 어떻게 됩니까? 따님이 따님이 됩니다. 근데 달과 님을 합치면 어떻게 되게요? 달님이 됩니다. 얘 발음하면 어떻게 되게요? 달님 돼서 유마 일어납니다. 맞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이 환경이 뭐가 다르냐고. 리을 뒤에 니은이고, 리을 뒤에 니은이고, 님이고, 님이고, 수누리말, 수누리말 다 똑같잖아. 맞지? 근데도 일어난다고. 뭐는 일어나고 뭐는 안 일어난다고. 불규칙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때 이 합성어나 복합어에서 만들어지는 이 리을 탈락은 중세국어 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국어의 흔적이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쓰이던 말들은 뭐 하는 거야? 리을이 탈락돼 있는 거야. 따님이란 말은 그때 더 많이 썼겠지. 왜냐면 높임말이 훨씬 더 발달돼 있었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달님이라는 말을 옛날에 안 썼다는 거야. 그럼 조선시대 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에 와서 썼기 때문에 얘는 달님이 되는 거야. 얘는 옛날부터 썼기 때문에 따님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근데 저것도 탈락으로 봅니다. 왜냐면 만들어질 때 실제로 탈락했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음 히읗 탈락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리을 탈락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표기에 반영되는 탈락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탈락만 유독 이런 거 따집니다. 표기에 반영되냐 안 되냐를 따집니다. 히읗 탈락은요, 표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의 끝소리 히읗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탈락하게 됩니다. 얘는 좋다야. 맞죠? 자, 그러면 히읗이랑 디귿이 만나서 티읕이 됐으니 히읗이 제 역할을 한 거야. 맞죠? 근데
이렇게 하면 원래 봐봐봐. 조타의 조까지는 뭐야? 지금 얘가 어간이야. 이 뜻이 있어요. 실질형 태소지. 맞죠? 그러면 뒤에 은이는 어미야. 형식형 태소죠.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 태소를 만났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제 소리값대로 연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원래 규칙대로 따지면. 맞죠? 그러면 발음하면 어떻게 돼야 돼? 조흔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얘 어떻게 발음한다고? 조은이로 발음한다고. 맞죠? 그럼 얘 발음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발음 교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소리사고 탈락하게 된다. 이해되죠? 표기에 반영은 안 돼 있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히읗 탈락이라고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이 일어나요. 천사야, 천사.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음이 규칙적으로 탈락하는 자음 탈락입니다. 다음은 모음 탈락이에요. 자, 아오 탈락이랑 이 탈락이 있는데요. 아오 탈락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동일 모음 탈락이라고 합니다. 좀 줄여서 동음 탈락이라고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똑같은 소리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예시 문장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자동차에 타서 있었다. 나는 화장실 앞에 서서 있었다. 자, 보세요. 타서랑 서서는요 원래 기본형이 뭐야? 타다야. 맞지? 자, 우리 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끊을 때 방금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긴 했지만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끊을 때는 뭘 기준으로 나눈다고? 기본형의 다를 기준으로 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어간이야. 얘가 어미고 용언에서. 맞죠? 자, 그러면 타서니까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타까지가 어간일 거야. 맞죠? 근데 잘 봐봐. 그러면 뒤에 서가 어미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말에 서라는 어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타서는 뭐가 만들어진 건데? 타 플러스 아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서가 타서가 된 거야. 타아서야, 타아서. 근데 얘가 똑같은 소리라 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한 겁니다. 뭐가 탈락했는데요? 앞에 있는 애가 탈락했어, 뒤에 있는 애가 탈락했어. 이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거 이제 학자마다 좀 달라서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어미가 탈락했다고 얘기해요. 알겠죠? 어미에 있는 아가 탈락해서 타 플러스 서 해가지고 타아서가 타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얘 표기에 반영돼요, 안 돼요? 표기에 반영되죠. 그럼 서서는 뭐겠어? 서, 어서야. 아서, 어서거든, 어미가. 서라는 어미는 없어요. 얘 기본형 서다잖아, 서다. 맞죠? 그럼 서까지가 어간이거든. 맞죠? 그럼 어간 뒤에 어미 서가 있는 게 아니고 어서가 있는 거야. 알겠죠? 아서, 어서만 있어, 어미에. 알겠죠? 그래서 어서가 지금 서가 된 겁니다. 여기서는 어간이 탈락한다고 해요. 어간이 탈락한다.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다음 으탈락 보겠습니다. 으탈락은요, 예를 들어서 끄다. 그러면 어간의 끝소리가 으잖아. 맞죠? 이럴 때 다 대신에 어를 붙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꺼 이렇게 됩니다. 써, 커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으가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으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럼 으탈락도 마찬가지로 표기에 반영돼야 안 돼? 되죠. 자, 그래서 표기에 반영이 됩니다. 자, 심지어 끄어잖아. 얘 이음절이거든. 몇 음절로 바뀌어요? 1음절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모음 탈락하고 여기 있는 어라고 하는 모음이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꺼가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크다, 커. 담그는 뭐가 붙어요? 아서가 붙습니다. 담가서야, 담가서. 맞죠? 치르는 뭐야? 치러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음 탈락입니다. 모음 탈락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